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이네요. 5월 16일, 5.16이에요, 5.16. 5.16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어, 박정희 소장의 이제 군사혁명. 요즘은 이제 군사 쿠데타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쿠데타든 뭐 혁명이든,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특히, 쿠데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나쁘게 보질 않습니다. 왜? 쿠데타는 그래도 우리 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호사가들이야 무슨 민주 정치를 망가뜨렸느니 뭐 저저저걸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한테 합병당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게 낫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역량이 안 되는 그런 국가, 그런 민족,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국가와 민족. 그게 반드시 외세가 들어갑니다.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난도질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다 뻔히 드러나 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됐던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지리멸렬하고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주물떡주물떡 하면서 세월 보내다가 이제 남한테 나라를 뺏기고 뭐 남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또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갖고서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사회가 엉망이 됐을 때 인제 그 논리가 가능한 거죠. 글쎄요. 뭐 이성계가 인제 역성혁명을 일으켰지만 그것도 쿠데타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 갖고 1392 년에 조선이 인제 건국이 됐는데 그걸 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듯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그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다 개념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냥 실축해 갖고 또 그냥 열 받아 갖고 또 성질 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성질 나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하여튼 5월 16 일입니다. 5월 16 일이 무슨 날인가 하고 보니까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지만은 어 이 동북아에서 인제 두 개의 거대한 혁명이 일어났던 날이에요. 5.16 군사혁명과 그다음에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인제 1966 년인가 일어났죠. 예.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날이 바로 1966년 5월 16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5.16 군사혁명은 1961년 5월 16 일이었죠. 예.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혁명의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나무 사랑하기의 날이에요. 네. 이게 정말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전자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산림 녹화. 이것도 녹색 혁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명이 세 가지 겹친 날이 오늘이네요. 네. 자,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무 사랑하기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참 묘한 존재죠. 우리가 4월 5일 날을 식목일로다가 인제 기념을 하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정말 그 나무 묘목을 선생님하고 같이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나무를 무진장 많이 심었어요. 물론 그 나무가 살아서 크게 성장도 한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무를 심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 물을 주고 그래서 뭐 토양이 척박하다거나 아니면은 관리가 소홀해 갖고 죽은 나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인제 그렇게 그때 그 학교 주변 울타리에다 심었던 나무들이 지금 이 나이가 돼 갖고 제가 다녔던 그 국민학교를 가 보면은 그 주변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인제 들어차 있죠. 요즘은 뭐 다 베었을 겁니다 아마. 워낙 또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자 어찌 됐든 나무는 참 묘한 존재예요. 뭐 눈앞에 이익은 별로 없죠. 그냥 나무가 크고 그다음에 그늘 만들어 주고 하는 거 이외에는. 근데 인제 뭐 이렇게 심고 났는데 바로 무슨 열매가 막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되죠. 1년 이렇게 시간이 뭐 지나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은 이제 그늘도 생기고 산소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숲이 되고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어떤 생명선이 되죠. 그게 바로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미래를 심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사실은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이 산림 녹화에서 녹색 혁명을 일으키려고 엄청난 관리를 했습니다. 입선 금지도 시켰고요. 그다음에 정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뗄 감이 없으니까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걸 갖고 인제 그 연료로 인제 뭐 방도 따뜻하게 해 갖고 밥도 해 먹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산림이 인제 황폐해지는 거죠. 그야말로 민둥산이 되고 음 그 독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독자가 털 빠질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독산이라는 게 털 빠질 독자의 밀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뭐 전부 콘크리트 건물로 들어섰지만 옛날에는 거기에 그 나무가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독산동이라는 이름이 생겼겠죠. 하여튼 어 그 녹색 혁명을 인제 일으키기 위해서 뭐 사방공사도 참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게 옛날에 그 녹색 혁명을 농림부에서 한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관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전국 공무원들이 다 동원돼 갖고서 글쎄 뭐 듣는 얘기로는 공무원
하나하나에마다 이렇게 자기가 심는 나무가 있어서 그걸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그걸 살려야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물도 줘야 되고 뭐 남 병충해가 생기면 뭐 소독약도 뿌려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녹색 혁명이 일어난 거고 특히 인제 그게 나무를 베다가 인제 떼다가 보니까 인제 그렇다고 무작정 나무를 못 베게 하면은 겨울에 추워지니까 추위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인제 그때 그 석탄을 인제 이렇게 많이 인제 채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탄을 찍어 갖고도 "연탄보다 난방과 취사를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서 이 뭐 IBRD나 이런 쪽에 인제 세계은행 같은 데 돈을 인제 좀 차관을 얻으려고 인제 갈 때 "이 차관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좀 인제 심어야 되겠다." 뭐 인제 이렇게 얘기를 인제 했던 모양이네요.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발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나라를 뭐 이렇게 좀 개발하고 재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심는 데 돈을 쓰느냐고 그래 갖고서 인제 거절당했다는 말도 있는데 인제 그마만큼 그 나무를 인제 심고 가꾸기 위해서는 벌채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탄광 개발. 지금은 그 탄광이 인제 지금 시들해졌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탄광고 그 일대가 어마어마한 그런 인제 부촌이 형성이 돼 있었죠. 이제 그걸 갖고 우리가 땔감으로 쓰고 이러면서 이제 입산 금지도 시키고 나무를 갖다가 키워 갖고 지금의 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음 특히 인제 그렇게 인제 나무가 이렇게 무성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제 저기가 있었죠. 그린벨트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 개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무가 무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푸르졌다.'라는 거. 이게 오늘 그 혁명의 날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어? 정말 나무를 심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자 어찌 됐든 1961 년에 인제 대한민국은 아주 가난했죠. 그야말로 정말 소위 그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 갖고 저희들은 뭐 배는 안 굴었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야말로. 그 시커먼 보리기어떡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참 뭐 배가 고파도 그걸 먹지만은 참 무슨 뭐 간식거리로 해 갖고서 그렇게 먹던 저 그래서 아주 그 기어떡이라는 게 시커먼데 그렇게 맛이 없었나 몰라요. 그래도 뭐 배고프니까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 기어떡을 해 줬던 이제 고모님들이 이제 어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참 아주 참 눈물을 쏟고 왔는데 참 정말 우리 그 앞 세대 정말 고생 많이 한 분들입니다. 진짜 아버지, 어머니, 고모, 이모, 외삼촌, 삼촌 하는 그런 분들 정말 참 그분들한테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붉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됐든 그 전쟁의 폐허가 53년 7월 달에 인제 전쟁이 끝났죠. 6.25 사변이. 그러니까 인제 뭐 국토는 초토화가 되고 엉망진창 다 됐죠. 산에는 뭐 하도 포탄을 쏟아대고 나무를 해다 떼 갖고 음 산에는 나무가 하나 없는 그런 상태. 근데 정말 어 정말 일자리는 없어 갖고 실업자는 엄청나고 그냥 혼란스럽고 폐허된 그런 상태고. 자 그런데 인제 정치적으로는 무능했던 그런 시절. 참 이 한국 사람들이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참 정말 이게 심각해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인제 결국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던 게 그 배경이 바로 인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인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니까 지금 이런 나라가 됐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뭐 지금까지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일본 일본은 일어난다. 일본이니까. 미국은 미국이니까 믿지 마라. 소련한테 속지 마라. 중국은 뭐라고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런 세력들이 또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가 직이멸렬하고 있으면은. 그러나 지금은 번듯한 나라가 됐죠. 대한민국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진짜. 그 단초가 결국은 우리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서부터 시작된 이 나라의 근대화, 국가 재건, 경제 발전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러면서 강력한 산업화 체제로 들어가죠. 고속도로가 세워지고 공장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뭔가 만들어 갖고 수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늘어나니까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풍족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여튼 경제 성장의 토대를 인제 만들어간 시기죠 그때가. 그래서 인제 배고픈 시대에 밥을 먹게 해준 그런 진짜 그야말로 혁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그 가난에서 정말 벗어난 그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 시대에. 그분들이 인제 지금은 인제 점점 인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인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글쎄요. 우리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인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얘기해 봐야 그렇고. 자 어찌 됐든 5.16 군사혁명은 근대화의 출발점이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뭐 민주가 어떻고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예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세상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참 복잡합니다, 현대사가. 자 그러면서 5월 16일 날 이제 시작된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있었죠. 1966 년입니다. "혁명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 갖고 문화 대혁명을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홍위병이 되죠. 빨간 환장을 차고서. 그러면서 인제 지식인, 교사, 예술가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를 다 망가뜨렸다." 해 갖고서 지식인이 뭐 교사 자기 스승님들이에요. 스승의 날이 어제였는데 그래서 학생이 스승을 때려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인제 일어났었죠. 예 하여튼 중국이 갖고 있었던 전통 문화는 낡은 거라고 해서 다 파괴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인제 공개 비판과 숙청의 대상이 인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멈추게 되죠. 선생님을 인제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다음에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대약신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인제 실패한 이후에 어려웠던 중국 경제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근데 이걸 진짜 그야말로 이걸 또 개혁을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등소평입니다. 개혁 개방, 흥묘백묘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서. 근데 이 인간의 역사 한 국가사회의 역사도 이 부침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인제 그런 거죠. 또 어찌 됐든 중 문화 대혁명을 기억하는 많은 중국인들이 지금 있겠죠. 밥그릇마저 빼앗긴 시대였다. 그다음에 정말 근데 이제 5.16은 그래도 밥은 먹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 됐든 흥미로운 점은 두 사건 모두가 혁명, 군사 국가 재건 이런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이제 다르다라는 얘기죠. 한국은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하게 빠뜨렸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중국은 그 이후에 다시 인제 그 경제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게 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소평, 덩샤오핑의 그 이제 개혁 개방이 이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생각이라는 게 그 지도자 통찰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시대에 그 통찰이 없으면은 미래를 보는 통찰이 없으면 그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대가 지금 올바로 나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한 세대가 망가지는 거예요, 시대가. 자 어찌 됐든 중국도 그런 부침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도 우리나라도 그런 부침을 이제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통찰이 있는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를 갖다 정말 풍요롭고 그다음에 정말 보람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는 꼭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국가를 이끌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온 국민이 힘을 합쳐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모든 일이 쉽지가 않아요. 나무를 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혁명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4월 16일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혁명을 외쳤던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늘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어떠한 미래를 심고 있느냐?" 예. 음 오늘 뭔가를 이 땅에 심어야지 그게 미래에 뭔가 열매가 돼 갖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심는 미래가 내일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산물이 되는 건데 정말 오늘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우리가 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무심기의 날 그리고 두 개의 혁명 음 뭐 주제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로 위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을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